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 당신이 꿈꾸는 중산층 이미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중산층의 삶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나 저축으로 충분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꿈이 정말 현실적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은퇴 후의 삶을 둘러싼 현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던 중산층의 삶은 이미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왜 매달 200만 원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버텨내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도 함께 제시할게요. 사례 1. 고정비용과 생활비의 충격적인 상승. A씨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60세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월 500만 원의 수입으로도 충분히 중산층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은퇴 후 그가 받은 연금은 월 200만 원. 그나마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돈으로 고정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월세가 80만 원, 관리비가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공과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식비와 교통비를 합치면 200만 원은 이미 부족해집니다. 은퇴 전과 비교하면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건커녕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자녀에게 용돈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식비를 줄이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렇게 고정 비용과 생활비의 충격적인 상승은 우리가 은퇴 후의 생활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례 2.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비용. B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철저히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정기적인 건강검진 외에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면서 병원비가 예상치 못하게 늘어났습니다. 작은 감기에도 병원을 찾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도 돈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B씨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의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하는 등의 예기치 못한 비용도 늘어나면서 월 200만 원의 연금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B씨는 결국 추가로 자산을 팔아야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렇게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비용은 은퇴 후의 삶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 있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비용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사례 3. 가족 부양의 부담. C씨는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서 독립했고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 다시 부모에게 의지하게 된 겁니다. 결국 C씨는 자녀의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은퇴 후에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은퇴 후의 여유로운 생활은 점점 멀어지고 매달 200만 원으로는 자녀 부양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죠.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특히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경우라면 은퇴 후에도 가족 부양의 부담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현실을 준비하는 방법. 그렇다면 이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계획입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은퇴 후 매달 들어올 수입이 얼마나 될지 먼저 파악한 뒤 그 돈으로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수입으로는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면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죠. 첫 번째,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주택을 작은 곳으로 옮겨 월세나 관리비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작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이 곧 돈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비를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예방이니까요. 결론.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고정 비용과 생활비의 부담,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비용, 그리고 가족 부양의 부담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요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미리 준비하고 지출을 줄이며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실은 냉정합니다. 많은 이들이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은퇴 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생활비는 계속해서 오르는 지금 그 금액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건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은퇴 후의 현실입니다. 수십 년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고 은퇴를 앞두고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기대가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의 경제적 현실과 매달 200만 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현실적인 눈으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급격히 늘어나는 고정비용과 생활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고정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용,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A씨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A씨는 직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은퇴했는데 은퇴 후 받은 연금은 월 200만 원. 그전에는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가족과 함께 중산층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 200만 원으로 고정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니 예전 같지가 않았죠. A씨는 주택대출을 이미 다 갚았다고 생각했지만 월세가 80만 원, 관리비가 30만 원, 거기에 각종 공과금과 교통비, 식비까지 합치니 이미 2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외식이나 취미생활은 엄두도 못 내고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출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은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월세나 주택 관련 비용을 줄이기 어렵다면 생활비에서 큰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생활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은퇴 후에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예기치 못한 의료비와 긴급비용.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B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B씨는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해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의료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경우에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생활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살던 집의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할 일이 생기면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예기치 못한 비용은 은퇴 후에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자녀 부양의 부담.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다고 해서 걱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부모가 다시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C씨는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 중 한 명이 해고를 당하면서 다시 부모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결국 C씨는 자녀의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황까지 돕기 시작했고
은퇴 후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경우라면 은퇴 후에도 부모의 지원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퇴 후 현실적인 대처 방안. 이제 이러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죠. 첫 번째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주택을 더 작은 곳으로 옮기거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추가 수입 창출입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추가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작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은퇴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가장 큰 재산은 건강이기 때문에 평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매달 200만 원으로 은퇴 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정 비용과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못한 비용, 그리고 자녀 부양의 부담까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대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과거처럼 쉽게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 비용을 줄이고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칼럼이 여러분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더욱 여유롭고 안정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